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실전 문제 풀이는 3개의 레벨 즉 초식 레벨, 내공 레벨, 레전드 레벨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개의 문제로 구성된 내공 레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공 레벨 4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과 동일하게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 선택하는 최선답형 시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정답과 해설은 한 문제 단위로 제공합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성희롱의 유형 A와 행위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번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입니다.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이 아닙니다. 신체 접촉은 무조건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하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이 아니라 말하는 것.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무조건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눈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하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5번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눈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5번 정답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입니다. 1번,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택시도 승객을 골라 태우면 안 됩니다. 대상자들은 아픈 분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2번,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돈에 대한 것은 절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큰일 납니다. 3번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잘못된 사례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거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실천 원칙입니다. 따뜻하게 말을 걸면 다가올 것입니다.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정답입니다. 학대, 성희롱, 방임 등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5번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말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 나오면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 떠올리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입니다. 1번,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금전관계는 절대 안 됩니다. 2번,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이 요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고 업무 수행.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정답입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수급자를 장기 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절대 조심. 5번,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약은 무조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만 제공해야 합니다. 요양보호 대상자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기타 타인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요양보호사와 서비스를 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입니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무조건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대상자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꼭 지켜져야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입니다. 6번 문제는 낙상을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물건에 부딪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 큰 상처는 물론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얇은 매트를 깔거나 물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러져 다쳐요. 야간에 이동 통로가 어두우면 큰일 납니다. 정답은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입니다. 7번 문제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우는 인플루엔자에 관한 것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에 유행하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입니다.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매년 1회 예방접종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1번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입니다.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정답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3번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매우 높아요. 4번, 감염자와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5번,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은 절대 아닙니다. 안 좋은 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노인들은 병 걸리면 오래가요. 2번,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노인들은 몸이 약해요. 재발률이 높아요.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정답입니다. 노인들은 노화가 겹쳐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병이 진행됩니다. 4번,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노인들은 여기저기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쉬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아프지 늙어서 그런가? 병인가? 헷갈립니다. 9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9번 문제 정답은 5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요. 안 좋아지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위액 분비 증가. 증가하면 좋아요. 그러나 오히려 위액 분비는 감소합니다. 2번, 간의 약물 대사 또한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합니다. 3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감소합니다. 4번, 구강은 건조해집니다. 모두 안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5번, 직장벽의 탄력성 또한 감소하여 대장 항문 질환이 쉽게 발생합니다. 5번 정답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10번 문제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입니다. 10번은 천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식은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가슴에서 색색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됩니다. 1번, 천식 발작은 폐포가 충분히 팽창을 하지 못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일어납니다. 폐포 팽창이 천식 발작의 원인이라는 것은 틀린 사례입니다. 2번,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질 때 그 증상이 심해집니다. 기관지 확장이 천식 발작의 원인이라는 것은 역시 틀린 사례입니다. 3번, 기침 반사 증가 또한 천식 발작의 원인이 아닙니다.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는 천식 발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천식 발작은 심리적인 상태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천식 환자에게 흥분과 스트레스는 금물. 정답입니다. 5번, 가습된 따뜻한 공기는 오히려 목을 편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식 발작의 원인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